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해서 과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게 맞는 일일까? 이래가지고 과연 홀란드와 손흥민을 득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이죠. 비록 같은 팀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골페이스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해트트릭을 단 한 번도 못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결국 이번에도 골든 부츠를 가장 위협하는 건 바로 손흥민일 겁니다. 최근 경기를 승리로 이끈 모하메드 살라의 인터뷰가 큰 화제입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는 역대급으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1위부터 5위까지의 팀들이 고작 경기단 하나로 순위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분위기 속에 경쟁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리버풀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이 우승권에 있지만 이 중 아스톤빌라는 대부분의 승리가 홈 성적에 치중되어 있고 결국 클럽 체급도 다른 클럽들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내려갈 팀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이 현재 빅4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몇 달간만 해도 꽤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많은 라이벌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요행이 이제 다 바닥났으며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며 조롱했는데요. 허나 토트넘의 성적 부진은 어디까지나 주전 선수들의 줄줄이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고 저번 연도 월드컵과 동시에 클럽 경기까지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친 선수들은 결국 몸에 축적된 그 피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 유럽 축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물론이고 다른 팀들도 자신들의 최정예 멤버를 기동한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토트넘은 자신들 최고의 핵심 에이스인 손흥민만은 여전히 부상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고 팀에 남아있었고 뉴캐슬전부터 5경기 동안 4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 호성적으로 인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우승권 경쟁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이 최근 풀럼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다시 승점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 시즌 가장 우승에 가깝다고 큰소리쳤던 아스날이 이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는 고작 1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 프리미어 리그의 우승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중이며 팀들 간이 아닌 선수들끼리의 경쟁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3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홀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이죠. 이 3명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순위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며 그 가공할 만한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이며 화려하고 이목을 끄는 플레이 스타일로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인데요.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에서 최전방 3톱은 사실상 이 3명으로 굳어지고 있는 중이고 현재 홀란과 살라가 리그 14골 그리고 손흥민이 리그 12골로 치열하게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팬들은 시즌이 끝났을 때 누가 골든 부츠를 차지할지 벌써부터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홀란드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고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면 그 다음 경기에서 곧바로 살라가 상대 골문을 폭격하는 등 이 세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라이벌리도 굉장한 흥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최근 손흥민이 왼쪽 측면 윙어로 출전하면서 더욱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에버튼과 본머스전에서 골을 나란히 터뜨리자 쫓기는 입장이 된 홀란드와 살라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선수는 지금까지 페널티킥을 무려 3개나 처리한 것에 비해 손흥민은 고작 1개의 페널티킥 골밖에 없기 때문에 팬들은 리그에서 개인 능력으로 필드골을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것은 손흥민이며 리버풀과 맨시티 같은 팀에서 뛰며 최고의 지원을 받는 이 두 선수보다 토트넘 같은 약체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경쟁을 해내고 있는 손흥민이 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중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축구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며 특히 홀란은 득점 순위만 많지 경기력은 저번 시즌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많고 이번 시즌 최전방에서 꽤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었기에 몇몇 전문가들은 리그 전반기 베스트에서 홀란의 이름을 삭제해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내용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다시 승부욕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라는 평소에 조용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꽤나 커리어와 수상 내역에 많은 집착을 보이고 있는 선수이며 과거 네이션스컵을 놓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21-22 시즌 손흥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벌이던 그 시즌에 총 23골로 결국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는 했으나 마지막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결국 골든 부츠를 손에 들고도 기뻐하는 웃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 시즌이 살라의 리버풀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고 사우디 리그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리버풀은 현재 우승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팀이며 맨시티와 토트넘을 비롯한 다른 팀들이 아래서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열린 뉴캐슬과의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무려 기대 득점만 7골이 넘어갈 정도로 뉴캐슬의 골문을 폭격했으나 최악의 먹튀 영입이라 평가받는 누네스가 모든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모하메드 살라는 전반전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쉽게 이 경기를 기선제압할 찬스를 잡았으나 가장 믿을 수 있는 키커인 살라가 PK를 실축해버리면서 이 경기는 한치 앞도 모르게 되었는데요. 살라의 실축 장면에 리버풀 팬들은 더 이상 살라가 예전과 같은 전성기 때의 경기력을 잃어버렸다며 한탄했고 살라 본인 스스로도 전반전이 끝난 뒤 하프타임에서 많은 고민에 빠졌다 합니다. 그러나 후반전 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공격을 지배했고 2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4대2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살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반전 경기력에 스스로 실망했다고 답했고 이대로라면 손흥민과의 우승 경쟁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네이션스컵에서도 우승은 꿈도 꿀 수 없기에 반드시 골을 기록하고 국가대표로 떠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경기를 해서는 절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찝찝한 기분을 남기고 국가대표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럽에서 증명할 수 없다면 국가대표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득점값이 무려 7골이 넘어가는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의 추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후반전 만약 골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냥 국가대표로 떠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이 눈에 아른거리자 더욱 집중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들은 저를 더욱 발전시키게 만듭니다. 최고의 라이벌이죠. 2골을 집어넣으면서 다시 공동 득점 선두에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골을 집어넣은 만큼 다른 선수 특히 손흥민의 양발 슈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리그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뛰어난 선수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이처럼 살라는 뉴캐슬전 뛰어난 활약으로 현재 득점과 도움 순위에서 모두 공동 순위에 오르게 되었고 소속 클럽인 리버풀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최근 그 활약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살라는 손흥민과의 득점 경쟁에서 더욱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또한 이번 시즌 혼란과 살라라는 경쟁자가 있기에 본인 커리어 최고의 골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재밌게도 이 두 선수는 같은 시기에 동시에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을 위해 국가대표로 차출되게 되는데요.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대략 한 달간을 결장할 수 있으며 대회가 끝났을 때 이 두 선수들의 손에는 우승 트로피가 들려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 토트넘 팬들은 우승 경쟁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핵심 선수가 차출되는 것이 우울하기만 한데요. 결국 앞으로의 한 달간은 살라가 손흥민이 리그에서 빠지는 만큼 맨시티의 혼란이 활약하며 득점 순위를 더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혼란도 현재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경기에 다시 출전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아무쪼록 손흥민이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팀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토트넘이 우승권을 바라보며 손흥민이 국대는 물론이고 클럽에서도 2번째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